자,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주제인데요. 오늘 아주 속 시원한 결과가, 어저께도 좀 속 시원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문재인의 지지율이 폭락했습니다. 거기다가요, 문재인의 이른바 핵심 중에서도 핵심 지지층들이 다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진짜 우한 폐렴 때문에 우리나라로 막 돌아오고 있는 우리 교민들처럼 제자리로,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뭐 문프님 어쩌고 저쩌고 했던, 말하자면 핵심 지지층들이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에는 지금 더불어 악재당, 완전히 악재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 두 번째 주제는요,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속 시원하게 기다리던 이 주제인데요. 문재인에 대한 국정평가가, 부정평가, 정말 못한다가 50%고요. 긍정평가가 41%. 이거는 3개월 만에 최저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성들, 그 다음에 2030, 20대와 30대, 그 다음에 진보층에서 상대적으로 완전히 내리꽂았습니다. 박수. 근데 그 원인이 문재인이 정말 우한 폐렴에 대해서 띨띨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거 우리가 딱 봐도 아는 건데, 저는요 양산에 휴가 가가지고 어디서 있다가 와가지고 동창 뜯는 소리 하면서 이거 다 과도한 불안이다. 우리 의료 수준이 얼마나 좋은데 마스크도 지금 없어가지고 마스크 한 장에 지금 10,000원이 되고 100개에 100만 원이 되는 이런 시국을 만들어 놨으면서요. 네. 자, 그리고요, 또 이 무당층이 무려 33%가 늘었습니다. 자, 이 점은 아마 민주당으로서 또 청와대로서는 간담이 서늘할 겁니다. 자, 무당층이 33%가 늘었다는 것은 이제까지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무당층으로 많이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동안은 무당층이 10%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하도 그냥 조국 사태니 뭐 이럴 때 막 그냥 격렬하게 갈라치기를 해갖고. 근데 이게 33%나 된 거예요. 그럼 이 중원에 있는 무당층은 이 좌파 쪽에서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좌파가 분명히 싫어서 온 거예요. 실망해서. 그래서 정말 이 보수 쪽에서 잘하면 이 사람들이 보수로 옮겨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4.15 총선, 민주당에는 레드라이트가 켜지고 그 다음에 보수 쪽에는 정말 파란 신호등이 켜졌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번 4.15 총선에서 보수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수는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요, 통합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 철수도요, 뭐 지금 지가 마카롱이라고 프랑스 대사 만나고 있는데, 저 어저께 배 잡고 웃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남에 가서 구애하는 것도 참 구태의연하지만, 자기가 또 마카롱, 제2의 마카롱 되겠다고 하면서 프랑스 대사 뜬금없이 만나는 것도, 이것도 코미디 중에 코미디입니다. 그 옛날에 말하자면 안철수는 아닌 거죠. 응?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안철수도요, 이렇게 빼꼼히 이제 간보다가 이 통합하는데 저는 숟가락 얹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영환 선수가 못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잘하라고, 허거 막 이러다가 알았다고 얼른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통합을 잘해가지고 보수가요, 통합만 하게 되면은, 이 똘똘 뭉치기만 하면은 이깁니다. 그리고 황교안 그 대표는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통합을 하게 되면은 또 국민들의 이 어떤 신뢰가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홍준표 대표, 제가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좋아하는 이 분입니다. 이 홍준표 대표는요, 종로로 나가세요. 종로로 나가면 자기가 꽝 대신 닭 된다고. 아니, 홍준표답지 않게 이 무슨 말입니까? 홍준표는 늘 꽝이었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신에 종로로 가더라도 홍준표는 그냥 꽝 대신 나가는 꽝인 겁니다. 그리고 홍준표 선수가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제가 정말 확실하게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홍준표 선수가 고향 창녕이 아니라 이 이낙연을 물리치기 위해서 종로를 출마한다면은 제가 홍준표 선수의 선거운동원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거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이낙연 킬러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종로로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는 빨리 뭐 마카롱 그만 먹고 그 다음에 진짜 호떡을 먹든지 뭐 찰떡을 먹든지 해가지고 보수 통합에 찰떡같이 그냥 탁 붙는 거. 그게 안철수의 제3의 길이다. 그러니까 철수는 이제 그만 철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철수가 또 간보다가 헛발질 하게 되면 철수는 끝이에요. 철수도 못합니다. 철수는 이제. 자, 그런 점에서 다시 돌아가서 무당층이 33%라는 거는 이거는 간담이 서늘어지는 무시무시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권의 핵심 인사들 지금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한마디로 분석을 뭐냐. 지금 검찰하고 너무 심하게 싸웠다. 극심하게 싸워갖고 윤 총장은 영웅으로 만들어주고 우리는 그냥 찌질이가 돼버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 부동산 정책이 너무 혼란스러웠다. 사실은요, 이 김현미를 비롯하고 지금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자유시장 경제를 완전히 사회주의, 국가 경제 위주로 정말 쌍팔년도로 돌린, 그리고 수요가 있는데 수요는 창출하지 않고 공급을 막는다? 이렇게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내 집 갖고 내가 은행 대출 받겠다는데 그것도 못 받게 하는 거. 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냥 부글부글 화가 난 겁니다. 그 다음에 우한 폐렴 이런 사태들 너무나 무능하고 뭐 메르스 때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지들은 메르스 때보다도 더 끔찍하게 못하는 거. 정말 일을 해봤어야죠. 장하성이도 인생은 장하성처럼, 네? 정말 노는 거는 주사파처럼, 무능한 거는 문재인처럼, 이런 이 구호가 나오고도 남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무당파 33%에 또 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제 33% 이렇게 내리꽂고 있고, 그 다음에 문재인 못한다가 50%라는 거. 이거는 무시무시한 겁니다. 아, 그리고 늘 후원해 주시는 니수님께서 네, 후원해 주셨습니다. 니수님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니수님께서는 오로지 이 나라뿐 그러면서 정말 저희에게 큰 용기를 늘 주셨습니다. 니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아까 또 후원해 주신 이상홍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또 하나의 악재가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 갤럽 여론조사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저는 어저께요. 임종석이가 검찰에 출석해서 하는 모양새를 보고요. 제가 적어도 이 표 한 50만 표는 날렸겠다. 총선에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딱 나와갖고 조국이 없앤 포토라인을 또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무슨 정견 발표 어마어마하게 뭐 잘한 거나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검찰에다가 단정하고 반듯한 검찰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윤석열이 정치를 해가지고 수사를 안 하고 정치를 해서 그런 거다. 웃기는 소리 그만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울산 부정선거는 1년 반이나 묵혔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없던 일을 평지풍파를 일으킨다. 이 임종석이라는 애는요. 맨날 골프를 치나 봅니다. 비서실장 끝내고요. 신문도 안 읽나 봐요. 아니 1년 반 동안에 묵혀뒀던 게 아니라 이 경찰 보고에 검찰에서 이거를 수사를 이거는 얘기가 안 된다고 했는데 경찰에서 이거는 계속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문서가 있어서 그게 발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게 나왔는데 검찰에서 이걸 어떻게 수사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친구한테 얘기하는 게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걸 덮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만일 덮게 되면은 이건 검찰이 덮은 거고 검찰이 덮어서 이 국가와 민족에 큰 죄를 지는데 어떻게 덮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왔으니까 수사하는 거고 있는 그대로 검찰에 기록하는 건데 어떡하겠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임종석이라는 애는 신문도 안 읽는 거예요. 아니 경찰 보고서에서 올라오니까 이 경찰, 검찰 이런 데는 모든 것을 이렇게 서류로 남깁니다. 우리 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추미애 같은 경우도요. 그 아들이 휴가 나왔다가 이틀 무단으로 안 간 거 이거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미애 아마 되게 골치 아플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자, 민주당에서는요. 지금 임종석이 이렇게 오만 불선에게 나온 거 이게 한 50만 표는 깎아먹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민주당 안에서도요. 이 굉장히 지역의 여론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지금은 뭐 호남 쪽에서요. 이낙연이가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고 무조건 이제 호남에서는 이제 또 이낙연 지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지만 자, 전라도에서요. 이 전남지사 할 때 하도 이낙연이 그냥 밑에 있는 사람들을 갈보고 못 살게 굴어가지고요. 이 전남 공무원들이 그런답니다. 이낙연이 대선 후보가 되면은 공무원 가족 포함해서 300만 표는 그대로 날아간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이낙연 저쪽에서 꼭 대선 후보로 삼아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선 후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낙연, 우리가 걔는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그냥 친 DJ인데 걔를 어떻게 우리가 후위를 보장할 수 있는. 그리고 애가 앞뒤가 다르잖아. 우리가 절대로 대선 후보를 할 수가 없어. 근데 김경수, 드루킹 때문에 안 돼. 유시민, 요새 완전히 맛이 갔잖아. 뇌도 썩었고. 그러니까 정말 인재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어디 가서 누구를 대통령 후보로 지금 데리고 와야 되나. 머리가 지금 터질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박원순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생각도 하고 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 점에서 민주당에서는요. 지금 김두관이를 막 그 PK로 내려보내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총선 굉장히 힘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니수님께서 다시 한번 10만 축하드리고 보수통합에 더 많은 힘을 써주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보수가 통합만 되면요. 4.15 총선 여러분 무조건 이깁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4.15 총선. 보수 통합하면 이깁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해찬은 지금 뭐 이렇게 헛소리는 많이 하고 약간 조기침해 같지만 이 선거에 대해서는 보수들이 통합하는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선거 전략을 민주당 내부에서는 짜고 있다고 합니다. 왜? 지금 돌아가는 게 보수가 통합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공화당이 분열돼 갖고 또 김문수 무슨 통일당 만들고 하지만 이건 태풍의 눈이고 어떤 점에서는 결국은 큰 하나의 물속에 아마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께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는 길 확실하게 정말 총선 승리로 간다. 이런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저는요. 이거는 요즘 이렇게 보면은요. 설사 보수가 통합을 못하더라도 저 민주당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요. 정말 보수가 이길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진짜 3등 당갈 될 것 같아요. 이번 우한 폐렴에서 보여준 무능함, 특히 엄마들, 젊은 엄마들은요, 이 아이들의 건강이라든가 가족의 건강이 굉장히 민감한데 지금 어디서 그냥 왔는지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니 자기는 그 다음날 마스크 쓰고 가가지고 악수도 안 하고 이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런 어떤 맘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평소에 엽기 막 들고 그 피트니스 센터 가서 근육 막 키우고 막 이런 남편이 강도가 들어왔는데 난 너무 무서워 이러면서 부인 뒤에 싹 숨어버리는 딱 그 장면이 떠오른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문재인에 대한 지지를 거둔다. 이런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딱 그 짝 아닙니까 여러분?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믿을 수가 없는 정권이에요. 오죽하면 우리가 건강도 정말 말하자면은 각자 도생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까? 자, 꽃향기 나일락님, 홍 대표가 PK에 간다니 그러면 안 된다. 네. 자, 한종호님께서 경제망친 효과 곧 폭로된다. 김윤영님, 이낙연 일본어는 잘하는데, 일본어 잘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 노래 아주 좋아하고요. 일본 아주 좋아하고, 친일파 중에 친일파예요. 응? 근데 또 이렇게 막 갑자기 일본에 대해서 저러는 거 보고 저도 진짜 놀랬습니다. 저는 3년을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제가 정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저는 하여튼 종로에서 누구든지 당선시킬 수 있으니까 아무도 겁내지 말고
종로로 나오세요. 이낙연하고 종로에서 붙으면 로또 잡는 겁니다, 여러분. 네. 자, 리얼리님, 장보건님, 네. 자, 토니 아이오이님, 이낙연 음흉한 관상. 아, 관상 보실 수 아시네요. 예, 아이오인, 토니 아이오민님이셨구나. 아이오민님, 관상은 과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자, 봉주리님, 네, 마테오님, 빨리 진짜 좌파들 진짜 끝났으면 좋겠다. 보노님, 문재인은 언행 일치가 1도 안 됩니다. 아,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서머스 헤드님은 박원순이 메르스 사태에 환자 신상 공개해서 생매장 시킨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무식한 짓이었습니다. 진짜 이거는요, 정말 인권유린도 이런 인권유린은 없었죠. 자, 후후호호님께서 저는 부산 사람 노무현도 문재인도 보이콧 했음. 그 안 사람들의 진 면목을 잘 알고 있음. 굉장히 자주 좀 들러서 진면목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녹차 라떼님, 이낙연은 위선자. 별세계입니다. 네, 자. 꽃향기 라일락님, 종로에서 전직 총리끼리 배틀 한판. 그림이 맞죠. 그렇죠.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그냥 나오면 당선됩니다. 그러니까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종로 가도 저 이길 자신 있습니다. 진짜요. 예, 저 이겨요. 근데 황교안 대표가 왜 못 이깁니까? 그러니까 꼭 종로 나오시고요. 제가 거기서 그냥 노래 한 곡만 뽑아도 이낙연이는 갑니다. 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진짜 우리 이 민주당의 이제 추락각, 그 다음에 문재인의 추락, 이 더불어 악재당, 앞으로 나올 악재가 어마무시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임종석이 광진을에 나가겠다고 하면서 또 자기의 은퇴 선언을 뒤집어 엎을 거예요. 그러면 임종석에 대해서 우리가 겪은 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쫙 풀면서 임종석이 날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오세훈 후보가 이번에 정신 진짜 똑바로 차리고 완전히 냉동 상태가 된 것처럼 아주 부들부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내일은 부자다니 문씨는 알아서 망해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맞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요, 우리가 통합되고 그 다음에 지금 돌아가는 거 이렇게 보면은 이미 이제 그 젊은 층들, 특히 이번에 여성들이 돌아섰다는 거, 저는 진짜 이 똑똑하고 교육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받은 대한민국 여성들이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여성들이 그동안 우리 사회가 사실은 이제 남녀 차별도 있었고 막 이랬지만 요즘은요, 여성들이 오히려 군대를 안 가니까 대리도 더 많이 되고 같은 동기성인데 딱 동기생인 여성은 자기 친구는 대리가 되고 그 밑에 와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대리님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여성들은 이제는 자신의 꿈을 얼마든지 저는 펼칠 수 있다. 사실 제가 KBS 기자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뭐 깨끗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해요. 뭐 얘기하고 막 이럴 때 왜 이렇게 화장실을 안 가냐고 그럽니다. 그때 제가 네, 화장실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막 이럴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KBS 기자로 들어갔을 때 기자가 300명이었어요. KBS 기자가. 그중에 여성 기자가 5명이었어요. 그래서 3층에 보도본부가 있었는데 여성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성 화장실을 가려면 한 층을 또 걸어 올라가 갖고 4층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물도 안 마시고 화장실 가기가, 왜냐하면 기자라는 일이요, 정말 지금도 바쁘겠지만 그때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화장실을 참 안 갑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제가 참 직업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렇지만은 지금은요, 물론 여성 화장실 더 남자들보다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런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을 지지하는 제 후배들, 그 다음에 젊은 여성들에게 저는 당당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봐라. 저 무능하고 저 오만하고 저 거짓말을 하는 위선자 정권을 언제까지 속을 거냐. 이제 더 이상 속지 말라.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무한 폐렴을 통해 가지고 아주 적나라한 이 문재인 정권의 성적표를 또 여성들이요, 한번 획 돌면은요,
아주 알짜 없습니다. 여성들이 굉장히 로열티가 있고 정이 많아서 한번 이렇게 이 마음을 주면요, 오래 가지면은 아니다 하면은 등 돌리면 끝입니다. 근데 이번에 여성들 20대 30대 그리고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다 문재인을 떠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남자만 떠나는 게 아니라 이 여자도 떠나고 있습니다. 이 남자 이 여자 다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통합만 하면은 우리 보수 정권 재창출도 가능합니다.